네, 안녕하세요. 강정호 평가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환매권 행사 제한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칠판 기준에서 328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환매권 행사 제한 내지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공익사업 변환, 특칙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에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 취지를 살펴보면요. 공익사업이 변경된 때에도 당초에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는 환매권자에게 환매하여 주고 다시 새로운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당초의 공익사업이 공익성의 정도가 더 큰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때에는 환매와 재취득이라는 불필요한 절차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익사업 변경 시 환매권 행사 제한 특칙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91조 6항의 규정은 형식적으로는 환매권 행사 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규정이나 공익사업 변경이 관보에 고시되면 환매권 행사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기산되므로 실질적으로 환매권을 제한 내지 폐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환매권 행사 제한 요건에 관련된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보상법 제91조 6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운영의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사업 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 취득하거나 수용한 후 해당 공익사업이 제4조 1호부터 5호까지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 별표에 따른 사업이 제4조 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매권 행사 기간은 관보에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율하고 있고요. 자, 사업시행자 요건으로 보면 토지보상 법령의 요건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사업 인정을 받아 그쵸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 취득하거나 수용한 후에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이제 2014-201391 사건에서는요. 꼭 그 변경된 사업 시행자가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꼭 공공기관일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도 중요하니까 한번 보죠. 토지보상법 제91조 6항의 입법 취지와 이게 이제 교수님의 적에 있어요. 이 판례 관련돼서는 판례 평석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차후에 제가 뭐 단톡방에도 올려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요거에 대한 판례 평석이 있다는 거 뭐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토지보상법 제91조 6항의 입법 취지와 문헌 1981년 12월 31일 구 토지수용법 개정을 통해 처음 마련된 공익사업 변환제도는 기존의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를 구 사정변경으로 다른 공익사업을 위해 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환매권을 제한함으로써 무용한 수용 절차의 반복을 피하자는 데 주안점을 두었을 뿐 변경된 공익사업 주체에 관해서는 큰 의무를 두지 않았다는 점, 민간기업이 관계법률에 따라 허가, 인가, 승인, 지정 등을 받아 시행하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의 건설 사업의 경우 공익성이 매우 높은 사업임에도 사업 시행자가 민간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공익사업 변환제도를 마련한 취지가 무색해지는 점, 공익사업 변환이 일단 토지보상법 91조 6항에 정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협의 취득 또는 수용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변경된 공익사업이 공익성이 높은 토지보상법 제4조 1호에서 5호 규정된 사업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공익사업의 변환제도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점을 정확히 종합해보면 변경된 공익사업이 토지보상법 제4조 1호에서 5호에 정한 공익사업에 해당하면 공익사업의 변환이 인정되는 것이지 변경된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일정한 공공기관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제 판시하고 있고요. 사업 시행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공익사업 변환 특칙이 적용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은 사업 시행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공익사업 변환 특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3-11760 공익사업 변환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하는 경우에 하나여 그것도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이 공익성의 정도가 높은 구토지수용법 3조 1호에서 4호 지금은 이제 5호로 확대됐죠.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만 허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토지수용법 71조 7항 등 관계법령의 규정이나 그 입법 이유 등을 미뤄볼 때 같은 법 제71조 7항의 소정의 공익사업 변환이 국가 지방자치 또는 공공기관 등 사업 시행자가 동일한 경험에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이 판례에 대해서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판례를 긍정하는 입장도 있고요. 판례를 이제 비판하는 입장이 있는데 환매 제도는 공공 필요의 소멸이라는 수용 본질의 한계상 인정되는 것으로 이러한 취지에 반하는 예외적 규정은 좁게 해석함이 국민의 권리구제에 유리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행정청 간의 용도 담합으로 환매권이 행형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업 주체 변경의 경우에는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견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다만 판례는 제한하지 않는다. 사업 주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판시하고 있다는 점. 그거는 좀 숙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상 사업 요건이 있습니다. 변경 후 공익사업이 토지보상법 제4조 1호 내지 5호이어야 하고요. 즉 공익성의 정도가 높은 사업으로 대상 사업을 제한해서 헌법상 공공필요를 충족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관련한 대법원은 변경된 사업 역시 사업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판시하고 있죠. 토지보상법 제4조 제1호부터 5호까지 보면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제2호가 각종 기반시설에 관한 내용이죠. 국도, 청학, 택까지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호 같은 경우가 이제 청사, 공장, 연구소 이런 거고요. 4호 같은 경우가 공익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이런 거고요. 5호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뭐 이런 데서 국가나 지방자치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여기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공익사업의 경우에도 사업 인정을 받거나 사업 인정 의제가 돼야 된다. 2010-3078이 판결에서 그렇게 판시하고 있죠. 토지보상법 제91조 6항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변화는 같은 법 제20조 1항 규정에 의한 사업 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이 일정한 범위 내에 공익성이 높은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 하나여 환매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적어도 새로운 공익사업에 관해서도 같은 법 제20조 1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 인정을 받거나 또는 위 규정에 따른 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공익사업 변환에 의해 환매권 행사를 제한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사업시행자의 토지 소유 요건에 관련된 판시 내용도 있죠. 그래서 2010-3078이 이것도 자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무이익한 절차의 방법 방지라는 공익사업 변화를 인정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만약 사업시행자가 협의주택하거나 수용한 해당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해버린 경우에는 어차피 변경된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시행을 위해 제3자로부터 토지를 재취득해야 하는 절차로 새로 거쳐야 하는 관계로 이와 같은 공익사업의 변화를 인정할 필요성도 없게 되므로 공익사업의 변화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변경된 사업 시행자가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나아가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 취득하거나 수용한 토지가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는 해당 공익사업에 필요 없게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변경된 공익사업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그 토지가 변경된 사업의 시행자가 아닌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에는 공익사업 변화를 인정할 여지도 없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환매권 행사 제한 특칙의 위헌 논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합헌이다. 이게 현재 다수견인데요. 공익사업 변환 제도는 공익사업의 신속한 수행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대상 사업의 범위를 제한해서 수단의 적정성도 인정되기 때문에 피해 최소성 원칙, 법익 균형의 원칙에도 부합하여 헌법상 비례 원칙이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96-94죠. 여기서 합헌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자, 위헌설은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 시 재심사, 불복 절차 없이 허용하여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을 인정할 수 없고 종전 토지 수용의 수 3차에 걸쳐 계속 적용한다면 환매권을 취득할 기회를 영원히 상실시켜 실질적으로 환매권을 공호화한다는 점에 비춰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 원칙이 위반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거를 판단해야 할지 여러분들도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저도 위헌의 소지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현실적으로는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사업 인정 전 협의 취득에 관해서도 공익사업 변환 특칙이 인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대부분은 구법화에서 사업 인정 전 협의 취득으로 인한 환매권에 공익사업 변환 특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았는데요. 지금 우리 그 개정 법령에서는요. 91조 6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사업 인정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 취득하거나 취득한 후 또는 협의 취득 또는 수용한 후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사업 인정을 받아서 취득한 후 공익사업이 변경된 경우만을 상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 인정 전 협의 취득에 의한 환매권 행사 제한에 적용될 여지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2018다 233 242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010년 4월 5일 개정 시행된 토지보상법 91조 6항에 공익사업 변환에 따른 환매권 행사의 제한 규정의 적용 가능성 및 토지보상법 91조 1항에 정한 요건이 충족되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이 어떤 거냐 이건데요. 원심은 2008년 2월 5일 이 사건 주차장을 폐지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재정비 촉진 계획의 고시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주차장 사업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무렵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나 이 같은 원심 판결에는 이 사건 주차장을 폐지하기로 한 후 위 주차장이 철거되는 등으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실제로 더 이상 이 사건 주차장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가 언제인지 심리 확정한 다음 2010년 4월 개정 시행된 그 토지보상법 91조 6항이 적용되어 공익사업 변환에 따라 원고들의 환매권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를 살피지 않은 심리미지 및 토지보상법 91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판시 사항을 한번 보죠. 그래서 갑지방자치단체가 2018다 233 242 사건 갑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부지에 포함된 을 등의 각 소유 토지를 협의 취득한 후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였고 그 후 위 토지를 포함한 일대 지역이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공영주차장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재정비 촉진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 촉진 계획이 고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재정비 촉진구역의 주택 재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 인가가 고시되었는데 을 등이 목적사업인 주차장 사업에 필요하게 되어 위 토지에 관한 환매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갑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공영주차장을 폐지하기라는 내용이 포함된 위 재정비 촉진 계획의 고시만으로 위 토지가 주차장 사업에 필요하게 되었고 그 무렵 을 등이 위 토지에 관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본 원심 판결이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 그래서 파기환송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환매의 그 당사자 관련돼서는 우리가 취득일 당시 환매권자는 환매권의 당사자, 환매권자는 취득일 당시 토지 소유자 또는 그 포괄 승계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환매권의 상대방은 사업 시행자가 원칙이나 토지를 전매한 경우는 그 토지 소유권을 승계 취득한 자가 상대방이 되겠고요. 이 경우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대항 여기는 등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협의나 수용의 등기가 있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다 238963 판결에서 이게 사법시험 마지막 그 2번 문제가 이제 환매권의 대항력이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91조 5항은 환매권은 부동산 등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 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된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협의 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물이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협의 취득 또는 수용에 등기가 되어 있으면 환매권자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어 환매권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제3자에 대해서도 이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매 목적물은요, 토지 소유권에 한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잔여지는 그 잔여에 접한 일단의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아니면 이를 환매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매 목적물을 토지에 한정하는 경우 뭐 문제점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법률적으로는 토지 소유권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그 헌법재판소에서도 건물의 경우 정당한 보상이 주어졌다면 그러한 손실 등이 남아있는 경우는 드물다는 이유로 건물에 대해서는 그 존속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환매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거나 매우 적다는 점을 논고를 해서 합헌으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항상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는 자세로 임할 때 반드시 감정평가사 합격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